6월 27일 마감 시장입니다. 자, 오늘도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의 매매 포지션에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장 초반에 매도세가 나왔다가 이게 또 오전 중에는 순매수세로 전환이 되었죠. 그래서 지수가 반등을 하려고 하다가 오후장에 다시 매도 전환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외국인 투자들이 이 선물에 대해서 거의 퐁당퐁당이죠. 선물을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보통은 선물을 매수한 뒤에는 현물로 이제 적용이 되는데 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연속적으로 현물이 워낙 많이 국내 시장에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의 현물 매도세가 좀 시장에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전히 삼성전자는 사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삼성전자만 사고 있다는 거. 외국인 투자들이 사실상 7거 연속으로 지금 매도세가 나왔거든요. 7거 연속으로 매도 물량이 나왔고 그 규모 자체가 뭐 한 1조 원 정도가 되는데 삼성만 사고 있으니까 이게 시장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대형주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수가 올라가지 않고, 지수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수 추정할 수 있는 선물이라든가 옵션에 대한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중소형주 업종들로 그냥 테마주 순환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뭐 CFD 그리고 금감원의 다른 뭐 증권 계좌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고, 여기 연기금이 매도세가 나고 있기 때문에 기관 금융투자 투시는 현재 시장에서 거의 매도 숏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개인들로 이제 시장을 꾸려 나가야 되는데, 개인들이 지금 시장을 꾸려 나가기는 많이 힘든 시장이란 겁니다. 제가 개인 투자들이 삼성전자 호가창 10개를 먹으려면 8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시장을 좀 움직이기 힘든 상황에서 세력들도 계속 금감원들이 주시하고 있고, 오늘 또다시 증권사 임원이 또 어떤 나쁜 짓을 하다 걸렸죠. 그래서 투자 심리가 많이 약화된 상황에서 시장이 약간 정체되어 있다, 약간 멈춰 있다. 자, 그러니까 5월달 6월달에 자 우리가 1분기에는 2차전지 랠리 업종들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2차전지 업종들이 시장을 주도했고, 근데 5월달 6월달에는 반도체 업종들이 시장을 주도하긴 하는데 이 전체적인 재료가 실적이 기반한 게 아니에요. 엔비디아 이슈로 인해서, 엔비디아 챗 GPT 이슈로 인해서 이제 GPU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까지 확대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로 이제 많이 올랐던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고, 특히 미국 빅테크 업종들이 현재 과열된 오버행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가 장전 시장에는 공매도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시장에 많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장 초반에 딱 보면은 오늘 거래대금이 어제랑 비슷합니다. 어제랑 비슷하게 계속 8조 원대가 터지고 있는데, 이제 오전장 넘어가기 전에 거의 뭐 거래대금이 5조 넘어가게 터져버리고, 5장은 볼 필요가 없는 시장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도 또 셀티론 이슈까지 터지면서 또 시장이 많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까지 나왔죠. 다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새 이제 이유 없는 조정이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은 뭐 악재로 떨어진 건 아니다. 그리고 모든 종목들이 거래량을 동반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진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 뒤에는 어느 정도의 회복,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월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 자체도 큰 이슈는 없어요. 사실상 뭐 큰 이슈는 없는 상황에서 현재 한국에서 증시하는 이 외국인 투자들이 일시적이냐 추세적 전환이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정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또 증시가 한 10일 정도 부진하니까 또 이제 하락론자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증시 이제 비판론자들이 유튜브라든가 또 뉴스를 많이 써대고 있는데, 그분들은 정확하게 10일 전까지면 다 틀렸습니다. 올해 증시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비관론자, 하락론자 말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비관론자들은 그 사람들이 유명하게 만들지만은 증시에 대한 긍정론자들은 계좌가 풍족해진다. 우리는 항상 좀 악재 속에서도 긍정을 찾아 나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짜증은 제가 다 내고 있는데 자,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크게 뭐 두드려 맞는 시장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멈춰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죠. 저는 제가 살면서, 제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식자재 가격 매기는 거 처음 봤어요. 처음. 희망 소비자 가격이었죠. 지금이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봤어요. 사실 농심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식은 나쁜 기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뭐 농심 악덕 기업, 그리고 뭐 같이 라면을 파는 옥두기는 뭐 갓두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갓두기가 대기업 갑질 1위입니다.
농심은 라면만 팔지만은 오뚜기는 뭐 다 팔죠, 식료품을. 그래서 농심도 많이 사랑해줘라. 농심도 열심히 외국에서 돈 많이 벌고 있는 회사다. 저는 외국에서 돈을 버는 회사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농심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뚜기를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뚜기가 대체 뭐가 좋지? 오뚜기는 갑질 1위 회사에다가 돈도 외국에서 많이 못 버는데 말이죠. 자, 아무튼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농심이 이번 계기로 인해서 다른 많은 좀 이 기업들이 이번 식료품 인하에 동참을 하게 되면은 또 인플레이션 잡힐 수도 있고 나쁘지 않겠죠. 자, 그리고 뭐 오늘 거래대금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에 이 외국인들 계속적으로 묶여버리니까 뭐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이 파업 이슈, 이제 14일부터 파업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차가 최근에 3거래 연속으로 상승이 나왔다는 점, 역시 실적이죠. 네. 대기업 중에 지금 실적 가장 많이 돈을 버는 기업이 현대차, 기아차입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파이팅 해줘야 된다는 점. 다만 오늘 셀트리온이 무려 8%나 떨어지면서 좀 시장이 끌어올릴 수 없다. 근데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가총액 1, 2 종목들이 1, 2 종목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3위부터 다 합쳐도 시가총액 1, 2 종목들 움직이면 지수는 올라요. 그래서 지수가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함정, 네, 그런 지표의 함정은 잘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수는 지금 중요하지 않고 개인 투자들이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했을 때는 제 기준으로는 상하락 종목, 요거에 더 중요하다. 제가 계속 체크를 드리잖아요. 상하락 종목들이 더 중요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10% 이상 상승 종목들, 말 그대로 시세를 10% 이상 종목들이 몇 개가 나오고 있는지, 올해 들어서 10% 이상 상승 종목들이 평균 20개 미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재미는 있진 않아요. 네, 약간 뭐 이런 마음은 그렇지만은 구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상한가는 이거래 연속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위주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거래대금도 역전 나겠죠. 코스닥이 거래대금 역전하고, 뭐 대형주는 부진했지만 지금 대형주 부분은 개판이죠. 네, 대형주는 부진했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룹주 전체가 강합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노조 이슈도 없어요. 네, 노조 이슈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적과 모멘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포항이라는 지역 기반의 산업, 정부 지원까지 좀 완벽한 그룹이다. 완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룹이, 다시 현대차도 이번에 5년 만에 파업을 안 했으면은 좀 완벽한 이번에 일정이 될 수 있었는데 그건 조금 아쉽다. 그래서 빠르게 좀 노사 간의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현대차 노조분들이.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장 마치고 바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험 등재가 불투명하고, 그리고 휴메라에 대해서 다른 기업들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뭐 시장 확대할 수 있다, 이런 것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슈가 나왔는데, 일단은 아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간으로도 단계적인 반등이 나오기도 했고, 다만 여러분들, 제가 제약바이오랑 게임 테마주는 잘 추천하지 않고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신경 써야 될 게, 주주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습니다. 뭐 조금 설명을 더 드리자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 임상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그렇게 치고 나가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기업들의, 그리고 복수의 이런 상품이라든가 약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관리 체크를 해야 되고요. 네, 관리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개인 투자들이 좀 접근하기 힘들고,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테마주들도 게임 하나의 표면적인 게 아니고 그 게임 하나의 흥행, 그리고 그 업데이트, 다른 게임들과의 그런 뭐 어떤 이슈들, 네, 그런 것들, 뭐 버그 이런 것도 계속 체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뭐 순위도 매주 체크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좀 적응하고 투자하기 힘든 게 제약바이오, 그리고 게임 테마주가 아닌가. 뭐 다 힘들지만은 접근성이 많이, 저는 힘들고 많이 봐야 된다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어렵다는 점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신상이 이롭다. 다시 한 번 더 저는 늘 말씀드렸죠. 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이 정도까지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한가 종목이 좀 많이 나왔어요. 어제도 상한가 종목이 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코스닥으로 좀 시장이 집중되면서 상한가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 다만 오늘 너무 좀 얼탱이가 없더라고요.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모르겠는데, 뭐 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주야 실적이 이제 반등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해운주 슈퍼사이클 치면은 2022년도도 슈퍼사이클이고 2021년도도 슈퍼사이클이고 2022년도 슈퍼사이클이에요. 증권가에서 해운주 엄청 믿는데 매년 슈퍼사이클이래. 슈퍼사이클 대체 언제 옵니까?
당연히 매년 수주를 받아서 파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길어지니까 두 선주들 파이팅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얼탱이가 없다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통신장비 관련주가 우리나라가 미국에 통신장비를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미국에 52년 초기가 이거 바이든 대통령 여러분들 당선됐을 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걸 이제 또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정책 슬로건 이거는 여러분 당선됐을 때 나왔다니까 3년 전에. 근데 이거 또다시 끌고 와가지고 통신 관련 테마주도 끌어올렸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5G는 안 터지죠?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예요. 우리나라 통신 기술이 무슨 최고입니까? 다 사기치고 있는 기업들인데 통신 장비, 통신 3사한테 빨리 벌금이나 더 매기세요. 벌금 영업이익률 100분의 1밖에 안 매겨놓고서는. 자,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죠. 사기라고. 미국이야 워낙에 땅이 크고 하니까 이제 통신 사업을 하면 돈이 많이 됩니다. 스타링크 이런 거 인공위성 사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땅이 워낙에 크고 인구도 많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죠. 그냥 기지국 몇 개 받고 그 다음부터 이 산 같은 데다가 많이 기지국만 세우면 되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들이. 근데 무슨 장비를 수출해가지고 뭐 통신 장비를 한다는 겁니까? 또 사기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열받아가지고 열불이 납니다. 최근 시장이 모멘텀이나 이런 일정 이벤트들 아무것도 상관없이 최근에 뭐 철강 관련 테마주도 올랐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에 철강이 부족한다. 철강 산업이 유럽 연합이 훨씬 더 잘하는데 무슨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왜 오릅니까? 그거 가지고 뉴스를 띄우고 테마가 갑자기 오른다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철강주 다 급나겠죠.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세력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접근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주가를 부양시키는 좀 고전 수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많은 매집을 통해서 막 주가를 연속으로 부양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가 들어올리고 또 떨어뜨리고. 최근에 우리 뭐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 나왔잖아요. 천일령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처럼 이런 뉴스 이슈에 너무 민감하게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점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가 묶여버렸기 때문에 세력들이 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정말 소형주, 다 소형주잖아요. 소형주 위주로만 작전을 실행하고 있다는 점들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따라가서 한번 윗골에다가 물리면은 한 2년 두고 있어야 돼요. 네. 이 정도까지 좀 급발진했죠. 답답해서 그래요. 네. 답답합니다 지금. 자,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모듈러 산업 활성화 및 해외 수주 지원한다. 자, 이것도 사실은 두세 번 나왔습니다. 제가 SOI랑 뭐 덕신 하우징 영상을 뭐 괜히 찍었겠습니까? 괜히 나왔는데 저는 예전에 이거 찍으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모듈러 주택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저는 아파트 사는 거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좀 나이 더 먹으면은 그냥 모듈러 주택 저 하나 해가지고 싸게 소형주택에다 살고 싶다라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모듈러 주택에 대한 이런 기술력과 시장의 확대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뭐 아직도 아파트가 워낙에 압도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나쁘지 않다. 그리고 재료들이 좋죠. 왜냐면은 사우디 네옴시티도 있고 우크라이나 결국 재건하게 되면은 거기 뭐 건물 지을 겁니까? 가가지고 이제 판넬로 해서 인공 건축을 만들 거잖아요. 네옴시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듈러 주택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다만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에 모듈러 주택이 지어지겠습니까? 테마로만 보세요. 테마로만. 너무 막 내피셜 하지 마시고 테마로만 보세요. 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센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쉽지 않다. 네, 서준율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3사 합병해야 돼요. 합병 이슈가 제 머릿속에 있는 기억으로도 한 5년 됐거든요. 5년 전부터 합병한다고 했으면 이제 합병하시죠, 회장님. 서영진 회장님. 그게 아니면은 주가 부양시키기 좀 힘들지 않나. 이 항목과 합병을 해야 된다. 3사 요도까지 마감시장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 좀 해요. 그만 좀 하고 빨리 좀 들어와라 외국인들아.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시장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만든 거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번에는 좀 금감원의 책임이 크다. 시장에 너무 개입을 했어요, 여러분들. 시장에 너무 개입했어. 우리나라는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없어요. 일 터지면은 시장에 미국 보세요, 여러분들. 상한가 하한가도 없고 그냥 100% 떨어져도 뭐 이제 확인한 다음에 불법이 있으면 거기에 제재를 하지. 이번에도 뭐 하한가 터졌다고 갑자기 그냥 거래 정지 시켜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게 무슨 자유시장입니까? 이상해요. 하여튼 시장이 이 정도까지 오늘 불만이 조금 폭발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도 대신 같이 화낸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마무리 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